중간중간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103회) 이론. 자, 다음 13, 14, 15번은 자 부가치세인데요. 요것도 포기할 게 아니라 잘 들어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13번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겁나 잘못된 것은, 자, 납부세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금액, 즉 뺀다는 건 공제라는 뜻이에요. 공제. 이게 공제한다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금액으로 하는 게 맞죠. 참고적으로 안 빼주는 걸 불공이라 그래요. 네, 불공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에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맞아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돼요. 자, 이건 누가 있죠?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법인은 무조건이고, 무조건이야. 자, 개인은 규모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규모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작은 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직전 연도, 즉 작년, 자, 면세랑 뭐 과세랑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 겸용하는 경우에, 자, 얘네들 합친 공급가액이 2억을 넘어야 돼요. 인 개인사업자, 즉 2억원, 공급가액이 2억원은 넘어야 그래도 이런 거를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요 2억이 개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자,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으로 바뀌어요. 1억 이상인 개인. 그러면은 조금 규모가 더 작은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7월 2일부터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법인은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 내가 물건을 팔고서,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고서, 예를 들어 뭐 재화를 공급했다 치자. 보통은 돈을 받죠. 돈을 뭐 예를 들어 1,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내가 돈을 1,000원 받았으니까 명확하게 1,000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쌀로 받았어요. 무슨 뭐 물물교환이냐? 그러다 치자라는 얘기다. 쌀인데 얼마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쌀도 뭐 2,000쌀은 비싸고, 옛날에 정부미 뭐 이런 거는 또 저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 공급 가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유용액의 시가를 한다. 즉 쌀의 시가예요. 쌀의 시가. 자, 이거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알아두세요. 자, 물건끼리 주고받은 경우에 우리 부가가치세랑 그 다음에 소득세나 혹은 법인세, 얘네들 취급이 달라요.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 것의 시가.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돈을 벌어들여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내가 받은 거에 시가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부가치세는 부가치 창출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급받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에 시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은 사업자죠. 자, 담세자는 세금 부담하는 거, 요건 소비자예요. 즉, 내가 라면을 사 먹으면은, 예를 들어 라면이 1,000원이면은 부가치세 100원이 더 붙죠. 요거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내가 직접 세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100원 내려고.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사업자분들이 나한테 요 1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 그랬죠. 어떻게? 사업자별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이 계산되면은 그거를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됐죠? 자, 다음은 1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유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급 시기. 자, 더럽게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예전에 슈퍼파워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일반적인 경우, 뭐 현금 받고 팔았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팔았든지 아니면 할부 판매. 여기서 말하는 할부 판매는 뭐 그냥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할부 판매. 밑에 장기 할부 판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원래는 인도 기준이에요. 자, 인도 기준. 우리 물건 중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산.
자, 이런 식으로 동산 같은 경우에는 넘겨줄 수 있죠. 일반적인 물건들. 근데 이용 가능한 때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이용 가능한 때가 이제 공급 시기로 되는 것이죠. 싹 치워놓고 들어오세요. 네,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 거예요. 그다음에 상품권 판매. 이것도 별거 아닌데 겁나 쓰잘데기 없는 건데 시험에 겁나 자주 나오죠. 네. 자, 상품권. 금강지하 상품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강지하에서 그 상품권을 팔죠. 구두 파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상품권 판매하는 거는 이거는 뭐 선수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매출이 아니라. 자,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고객이 와서 그 상품권 주면서 구두를 가져가거나 가방을 가져가거나 벨트, 지갑 이런 거 사갈 때 그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네, 요거는 재무회계나 부가치세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물건 팔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겁나 중요한 애들인데, 자, 장기할부 판매. 아까 뭐 단기할부 이런 거 말고 1년 초과하는 거 있죠? 1년 초과해가지고 돈을 나눠서 이제 받기로 하는 장기할부 판매라든지, 아니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들은 아닌데,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자, 약속을 한 거죠. 미리. 자, 제가 건물 30% 올리면은 1000만원 주세요. 뭐 제가 70%까지 또 올리면은 그때는 뭐 2000만원 더 주세요. 근데 마지막 100%까지 완성하면은 자, 그때 마지막으로 5000만원 주세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또는 뭐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자,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죠. 이런 거를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뭐예요? 자, 가스나 전기 같은 거 걔네들을 두부나 무처럼 잘라서 공급할 수 있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네. 전기나 가스를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적 공급 혹은 공급 단위가 구획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요 4개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다는 얘기다. 따로 별표 한 3개 정도 더 주셔야 돼요. 진심 중요, 개 중요. 그 다음에 자판기. 무입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는 엄밀히 말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예요? 그 고객들이 동전 넣고서 음료수 뽑아 먹으면 사실 그때 공급시기잖아요. 판 거잖아요. 자판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공급시기 막 알려고 막 CCTV 달아야 돼요? 미쳤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아저씨가 와서 혹은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캔 채워놓고 그 커피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돈 꺼내가죠. 그때를 바로 공급시기로 하기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8번 제어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어떤 그 가공을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가공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장인이에요. 장인. 네. 이건 나죠. 이 가공업자. 근데 이 사람이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용역의 제공이잖아요. 그죠? 원칙은 용역이 맞아요. 내가 이제 원자재를 주면은 이 사람이 가공을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주는데, 이게 가공 용역이 될 수 있고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에? 용역 아니에요? 내가 물건 준 다음에 이 사람 가공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준 거니까 이 사람은 거기다가 가공이란 용역만 더한 게 아니냐. 자, 원칙은 가공으로 생각되는데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요 가공업자가 본인이 주요 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거기다 뭘 덧붙였죠. 뭔가 내가 재료 같은 거를 덧붙여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공업자가 판 거는 재화예요. 재화. 내가 뭔가를 덧붙이면 재화예요. 그렇죠? 근데 순수하게 진짜 가공만 했다. 그때는 가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는 거는 이 가공업자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이죠. 그때는 재화랑 똑같아요. 재화 인도 기준. 그래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렇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까 원칙적으로 재화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요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시용품 뭐예요? BTS 정수기.
그래서 홈쇼핑에서 고객님들 각 가정에 설치해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에 의사표시 해주시면은 구매 의사 표시해주시면은 저희가 구매를 처리해드리겠고요. 그다음 14일 지나도 아무 얘기 없으면은 저희가 구입하신 걸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됐어요. 의사결정했어요. 고객이 사겠대. 혹은 14일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간주공급 자계사패죠. 자계사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중이와 폐업시 잔존재화. 자, 원칙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대로 보시면 돼요. 원칙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훨씬 쉬워요. 이걸 뭐 자가공급 뭐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간주공급은 우리 회사가 매입세 공제받은 그거를 원재료나 뭐 상품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직원이나 뭐 누가 하든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할 때 그때를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고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 판매 목적 타사업자 문체는 뭐예요? 요거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목적이 아니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둘 이상의, 예를 들어 공장이나 매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매장으로 이제 반출한대. 사업상 중요한 뭐예요? 내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 특히 뭐 거래처 등이죠. 그때 재화를 증여하는 대로 하자. 만약에 사용 소비하는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회사가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렌지 주스 10박스 갖다 줬어요. 거래처에다가 매입세 공제 받고, 그러면 사업상 증여죠. 근데 거래처 입장에서는 맨날 자꾸 일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주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맨날 물어보면은, 네? 저희 부가치 신고해야 되는데 혹시 오렌지 주스 드셨어요? 몇 병이나 드셨어요? 사용 소비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막 이러면은 거래처에서 고맙다 그래요, 도라이라 그래요. 갖고 꺼져.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냥 주면 끝이에요. 주면 끝. 자, 증여할 때고,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이에요. 폐업한 날. 요거는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것도 특이하죠. 언제까지예요? 예정이나 확정 때까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원래 그 세금 안 내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폐업한 날, 리톡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빨리 세금도 빨리 내는 것이죠. 만약에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공급 시기에 폐업일 이후다? 무슨 소리요? 팔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 판매 등등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자, 내가 요때 내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요날 폐업한 거예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야, 그래? 너 요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세금 천천히 내. 괜찮아. 기다려줘요? 아니, 다 땡겨. 요 뒤에 있는 거 다 땡겨가지고 폐업일 날 판 것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폐업할 때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세금 내고 폐업해야 돼요. 직수출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선박에 적재하거나 기적일, 비행기, 항공기에 적재하는 달,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제가 했던 얘기 잘 들으셨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급시기 언제 팔았느냐?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혹은 그냥 단순 할부 판매. 자, 이런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건 동산이라고 그러죠. 이용 가능이 되는 거는 대부분 부동산 이런 것들. 자, 맞고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혹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애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이게 겁나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얘네들 복잡한 애들 겁나 중요한 건데 일단 맞아요. 자, 반환 조건부 판매, BTS 정수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14일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고요. 자, 폐업 시 단순재화. 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같은 경우는 간주공급이죠. 요거는 공급시기 폐업이에요. 폐업이에요. 예를 들어 폐업을, 자, 5월 6일날 내가 폐업을 했어요. 내가 동대문에서 옷가게 하고 있었는데 옷가게를 접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옷들 있죠. 폐업시 남아있는 옷. 자, 자세한 설명은 좀 못 드리겠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애들이라서, 자, 다시 매입세를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간주공급으로, 야, 너 팔진 않았지만 너 팔았다고 쳐. 너 얘네들 매입세 공제 받고서 왜 문 닫아? 계속 장사해야지. 그죠? 매입세 공제 받으면은 문도 맘대로 못 닫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요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해요. 신고납부 언제까지 할까요? 퀴즈. 야,
지금 5월 6일이면은 1기 확정이네요. 그죠? 4, 5, 6이죠? 그러면은 7월 25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4월부터 6월이니까 6월달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7월 25일까지 맞죠? 아니 미쳤냐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TV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막 도망가고 위장으로 결혼하고 위장 이혼하고 별짓을 다 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 바로 다음 달인 6월 25일 즉 폐업일이 5월이니까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바로 세금 내야 돼. 아시죠? 참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폐업 잔존 제한은 제거 실제 사용되고 판매되는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바로 그냥 폐업일 자체가 그 잡채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폐업일이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활치사항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지 어디 관할 세무서에다 세금 낼 거냐. 예를 들어 서초 오면은 서초 세무서, 인천인데 서구면은 서인천 세무서, 그런데 어디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바로 납세지인데요. 대부분은 그 사무실이에요. 대부분은 사무실이에요. 자,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세지로 한다. 맞아요. 어디다 세금 낼 거냐? 각 사업장이 있는 그곳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납세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업장이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에 납세하는 것이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한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대부분은 사무실인데 얘가 좀 특이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무슨 스티커, 라벨이라 그러죠. 레이블. 혹은 그런 거 붙인다든지 아니면 단순 포장만 하는 데는 그런 데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곳이 사업장이고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자, 광업화 시키는 경우는 광업 사무소의 소세지가 맞아요. 4번이 틀렸겠네요. 자, 무인자동 자판기죠, 자판기. 자, 자판기 우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지폐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덕구성 하면서 나오는 바로 그 자판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요런 것들 가지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요 사장님은 어디다 관할 세무서에다 내야 되냐? 무인자동차를 설치한 장소? 아니. 이 사장님도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예를 들어 서울 여기저기에다 설치했다면은 각 설치된 그곳에 관할 세무서에 된다.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장님의 요 사업을 총괄하는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서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